120억 달러. 미국이 한국에 던진 액수입니다. 사세요. 기술? 안 줍니다. 록히드 마틴은 웃으며 말했죠. 11개월 전 서울 국방부. 계약서 기술 이전 항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안 없잖아요? 록히드 마틴이 빈 종이를 밀며 나갔습니다. 한국은 굴욕을 삼켰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11개월 뒤 워싱턴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LSAM-2 완성, 150km 고도 요격, 미국 사드 120km를 30km나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록히드 마틴, 침묵했습니다. 대체 11개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빈칸을 채운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김 팀장, 진정해요.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추진제어 팀장 김준혁입니다. 35살. 미사일 엔진만 15년간 만져온 사람이죠.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회의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직접 왔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건너편. 미국인 3명이 앉아 있었죠. 정장 차림. 노트북 펼쳐놓고 커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록히드 마틴 아시아 영업 총괄입니다. 악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3초 만에 손을 뗐어요. 우리 측은 5명. 국방부 장현철 국장. 저, LI 진엑스원 박민수 수석연구원. 실무진 둘. 존슨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시작하죠. 시간은 돈이니까요. 스크린에 사드 시스템이 떴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발사대, 요격 미사일, 사드. 말이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고도 150km 요격, 성공률 98%, 30년 검증된 시스템이죠.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조용히 메모했어요. 저도 받아 적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감정이었어요. 가격, 포대당 15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8개 포대 필요하죠. 총 12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6조 원. 국방 예산의 3분의 1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현철 국장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포함됩니까? 존슨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몸을 뒤로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술 이전 받아도 못 만드실 겁니다. 순간 제 몸이 굳었어요. 뭐라고? 사드는 30년 연구 결과예요. 한국이 처음부터 개발하면 10년, 최소 10년 걸립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 없이요.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개발비도 만만치 않죠. 최소 5조 원. 실패하면 다 날아갑니다. 손을 휘저었어요. 반면 사드는 지금 당장 배치 가능합니다. 6개월이면 끝이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존슨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김 팀장, 진정해요. 못하겠습니다. 팔을 뿌리쳤습니다. 10년, 5조 원. 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존슨이 비웃었습니다. 감정적이시네요. 감정적?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120억 달러 내라면서 기술은 한 줄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이건 동맹국 착취입니다. 장현철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팀장, 그만하세요. 국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호구입니까? 돈만 내고 평생 미국 눈치 보라는 겁니까? 존슨이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협상 자체가. 협상이요?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일방통보 아닙니까?
김 팀장,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앉으세요. 둘 다.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존슨도 앉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좀 괜찮습니다. 존슨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해합니다. 자존심 상하시겠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양손을 펼쳤습니다. 한국에는 대안이 없어요. 러시아 S-400, 중국 HQ-9,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사드를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기술 이전 없이요. 박민수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미국 무기만 사야 합니까? 존슨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동맹 아닙니까?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돈을 내고 웃었습니다. 윈윈입니다. 윈윈? 이게 윈윈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장현철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3개월 드리겠습니다. 존슨이 일어섰어요. 3개월. 충분하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요. 계약서를 테이블에 밀어놨어요. 기술 이전 항목에는 빈칸만 있었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채울 수 없을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장현철 국장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김 팀장, 밖으로 나가죠. 복도로 나왔어요. 미쳤어요?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미국 국방부 직통이에요. 하지만은 무슨 나라 외교가 걸린 문제예요.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혼자 감정 폭발해서 이 다 망치면 어쩌려고? 국장님, 저 사람들이 우릴 개무시했잖아요. 개무시. 그게 현실이에요. 국장이 벽을 쳤습니다. 탁.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10년. 5조 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박민수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박 연구원도 가만히 있어요. 국장이 돌아섰어요.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요. 둘 다. 국장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 국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탁. 당신 때문에 미국이 기분 나빠서 협상 자체가 깨지면 그럼 한반도 방공망은? 대답해요. 만들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뭘 만든다는 거예요?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요. LSAM-2. 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닙니다. 10년 걸린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5년이면 됩니다. 5년. 국장이 책상을 쳤어요. 쿵. 근거가 뭐예요? 희망 고문하지 말고 LSAM 개발 경험 있습니다. 우리 팀이 만들었어요. 그거랑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5조 원이.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실패하면 당신 목 날아가는 것뿐 아니에요. 나도 장관도 정부도 다 날아가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120억 달러 주라고요? 기술도 없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둘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박민수 연구원이 말렸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팀장. 일주일. 예? 일주일 안에 완벽한 계획서 가져와요. 예산, 일정, 성공 가능성 전부요. 국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못 가져오면 당신 팀장 자리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나가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확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래도 해야죠. 미쳤어요, 진짜. 박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5조 원, 5년,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요. 알아요. 아니, 알면서 왜 그래요? 박 연구원. 제가 멈춰 섰습니다. 저 빈칸 봤죠? 기술 이전 항목? 저걸 평생 보고 살 순 없어요. 못합니다.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회의 어땠어? 우리가 만들기로 했어. 뭘?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잘 될까?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미쳤어?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우리 집은.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애 학원비는 누가 내요? 대출금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이 뭐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리로 앉으면 어떡해요? 자존심이 아니야.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럼 뭔데요? 일이야. 일, 해야 할 일이라고. 해야 할 일. 120억 달러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게 말이 돼. 평생 미국 눈치 보라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현실 좀 봐요. 당신 혼자 세상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둘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제발 그만둬요.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주가 있었습니다. 한 병을 꺼내 마셨어요. 컵도 없이 그냥요. 쓰고 독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10년, 5조 원, 정말 할 수 있어? 실패하면 정말 다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 하늘, 우리 하늘. 남의 기술로 지킬 순 없어요. 존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 비웃음, 그 오만함,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그 빈칸,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소주병을 내려놨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 1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LSAM2 개발 계획서. 제목을 쳤습니다. 눈이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쓸 겁니다. 일주일 안에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들 겁니다. 반드시요. 일주일 후, 국방부 장현철 국장 앞에 두꺼운 계획서를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LSAM2 개발 계획서입니다. 국장이 펼쳐봤어요. 150페이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걸 다 썼어요? 밤새 썼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하루 평균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국장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예산 4조 5천억 원. 기간 5년. 성공률 70%.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70%면 30%는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국장이 계획서를 덮었어요. 김 팀장, 솔직히 말하죠. 예, 이거 장관님께 보고해도 통과 안 돼요. 100% 확실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해외 기술 협력입니다. 국장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따내세요. 그럼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술을 줄까요? 미국보단 낫죠. 시도는 해봐야죠. 국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라파엘사.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예요. 내가 주선했어요. 사흘 후 텔아비브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박민수 연구원과 함께였죠. 진짜 이스라엘이 도와줄까요?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텔아비브 라파엘 본사.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경비가 영어로 물었어요. 기술협력 회의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줬습니다. 10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자 이스라엘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50대 남자가 일어났어요. 모세 레비입니다. 라파엘 국제협력 담당입니다. 악수가 짧았어요. 미국 존슨과 비슷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앉으세요. 모세가 손짓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요? 고도 150km급 요격 시스템입니다. 모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150km, 야심차네요.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죠? 모세가 물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추적 레이더 기술과 요격 알고리즘입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그게 우리 핵심 기술인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줘야 하는데요? 젊은 엔지니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박민수 연구원이 나섰습니다.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수익도 나누고요. 수익. 모세가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 만든다는 그 시스템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근거는 우리 실력입니다. 실력. 젊은 엔지니어가 박장대소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언돔 수준의 시스템을 LSAM을 만들었습니다. LSAM? 모세가 파일을 뒤적였어요. 아, 그거 40km급이죠? 네.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모세가 비웃었습니다. 우린 150km를 이미 실전 배치했어요. 레벨이 다릅니다.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협력. 모세가 팔짱을 꼈어요. 솔직히 말하죠. 한국은 실패할 겁니다. 뭐라고요? 150km급은 다른 차원이에요. 미국도 30년 걸렸고, 우리도 20년 걸렸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불가능합니다.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박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 팀장.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웃었습니다. 감정적이시네요. 미국인들이 그러더니 정말 그렇군요. 미국인들? 로키드 마틴이요. 한국 팀장이 회의 중에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미 소문났어요. 한국이 무모하게 도전한다고요. 모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조언하죠. 그냥 미국 거 사세요. 자존심 상하겠지만 현실적이에요. 우린 안 삽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안 합니다. 할 거예요. 100%요. 젊은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만든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일하면 실패합니다. 일어섰어요. 기술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해 보세요. 뭘 원하시는지요? 모세가 웃었습니다. 조건.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줘야 하죠? 우리도 줄 게 있습니다. 뭔데요?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필요 없어요. 모세가 손을 저었어요. 우린 이미 세계 최고예요. 한국이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돌아가세요. 실패하기 전에.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벽에 기대섰어요. 망했네요. 이스라엘도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예상했어요. 국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프랑스랑 독일도 연락해봤어요. 역시 거절이에요. 모두 다요? 네. 한국은 아직 레벨이 안 된다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팀장.
예, 정직하게 물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대답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집착해요? 전화기 너머로 국장의 한숨이 들렸어요. 김 팀장 자존심 때문에 나라 예산 낭비할 순 없어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창밖을 봤습니다. 텔아비브 하늘이 보였어요. 저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국장이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돌아오세요. 회의 있어요. 무슨 회의요? 프로젝트 승인 여부 결정합니다. 장관님 참석하세요. 예, 김 팀장. 마지막 기회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어요. 박민수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솔직히 말해요. 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미국, 이스라엘, 유럽.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하려는 거예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요. 왜요? 모세 랩이 봤죠? 네. 그 비웃음 봤죠?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비웃음을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요? 성공하는 겁니다. 맥주병을 내려놨어요. 성공해서 저 사람들 얼굴에 증명하는 거예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미쳤네요, 진짜. 미쳤죠. 저도 웃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해야죠. 박민수가 맥주를 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죠. 우리는 맥주병을 부딪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죠. 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가 만들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무기를요. 6개월 후, 충남 안흥종합시험장. 새벽 5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발사대 위에 LSAM-2 시제품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 7m, 무게 1.2톤. 6개월간 밤낮으로 만든 우리 아이였죠. 긴장되네요. 박민수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발사 통제실에는 30명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장현철 국장,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 우리 팀, 그리고 언론사 기자 10명. 왜 기자들을 불렀어요? 제가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지시예요. 성공하면 홍보하라고요. 국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실패하면요? 그럼 프로젝트 끝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모니터에 시제품이 보였습니다. 흰색 동체, 붉은색 표식, 우리 팀 로고. 표적기 이륙합니다. 50km 떨어진 곳에서 무인 표적기가 떴어요. 고도 80km까지 올라갈 겁니다. 표적기 고도 30km 도달. 50km, 70km, 80km 도달. 표적 확정됐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9 8점. 박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765점. 손이 떨렸어요. 4321점. 발사. 화아.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LSAM-2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발사 성공.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진짜는 요격이었거든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고도 30km, 50km, 70km.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80km 도달. 표적과의 거리 15km. 추적 레이더 작동. 10km, 5km, 3km. 요격 준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요격.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표적 추적 실패. 뭐라고? 레이더 신호 끊겼습니다. 재연결 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끊겼어요. 모니터에서 미사일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표적기는 멀쩡히 날고 있었어요. 실패입니다. 요격 실패. 기술자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어요.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국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놓쳤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분석해봐야. 모른다고?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6개월 동안 뭘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완전 실패네요. 6개월에 5천억 날렸어요. 이거 큰일인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LSAM-2 첫 시험 발사 완전 실패. 5천억 원 혈세 낭비 논란. 미사일 방어망 구축 차질 불가피. 전문가들 무모한 도전 비판. 방송사마다 특집을 내보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을 고집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사들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대학 교수가 나왔어요. 예상된 결과입니다. 150km급 요격 기술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5년 만에 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한반도 방공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김 팀장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실패 원인이 뭡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이었습니다. 5천억 날린 LSAM-2, 레이더도 못 맞추고 추락. 자존심 세우다, 국방 예산 낭비. 김준혁 팀장 무모한 도전 책임론. 사진도 실렸어요. 발사 후 고개 숙인 채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완전 망했네. 저 사람 때문에 회사 이미지 다 깎였어. 언제 잘리려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팀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상황 보고합니다. 기술팀장 이진우가 일어섰어요. 레이더 추적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도 80km에서 대기 밀도가 급변하는데 우리 시스템이 보정하지 못했어요. 수정 가능합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3개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산 삭감 검토 중이래요. 뭐라고? 누가 그래요?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실패로 프로젝트 재검토한답니다. 재검토가 뭐예요? 중단 가능성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팀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죠? 저도 솔직히.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가요? 이 프로젝트요. 실패할 게 뻔한데 왜 계속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한 번. 앞으로 몇 번 더 실패할 건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이러다 회사 망하면 어떡해요? 회사는 안 망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일어났어요. 저도요. 저도. 순식간에 5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요. 우리도 가족 있어요. 그럼 더 현실을 봐야죠. 한 엔지니어가 맞받아쳤습니다. 현실이 뭔데요? 포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네. 불가능한 걸 인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들 그만 좀 해요. 박민수가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탁! 이게 뭔지 알아요? 예산 삭감안이에요. 절반 잘렸어요. 절반요? 네. 4조 5천억에서 2조로 줄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조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내가 물어볼 말이에요.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예산 반토막이에요? 장관님 지시예요. 실패하면 즉시 중단이래요. 그럼 다음 실패는? 프로젝트 끝이죠. 국장이 창밖을 봤어요. 김 팀장. 솔직히 물어요. 예.
정말 할 수 있어요? 이조로? 대답 안 하는 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3개월 들이죠. 3개월 안에 성공 못하면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3개월요? 너무 짧아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5천억 날린 무모한 도전. 아내가 TV를 껐습니다. 봤어? 응. 뭐라고 하던데? 실패했대. 완전히.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이제 그만둘 거야? 아니. 왜? 아직 기회가 있어. 3개월. 3개월? 아내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또 실패하면 안 해. 한다니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한 번 실패했잖아. 다시 하면 돼. 다시. 또 실패하면. 그럼 우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그만둬. 제발. 못 그만둬. 왜? 포기할 수 없어. 왜 포기 못해? 그냥 못해.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첫 병을 따서 마셨어요. 쓰고 독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3개월의 성공. 불가능하지 않나? 모두가 떠나는데 혼자서 손이 떨렸습니다. 2번째 병을 땄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준혁 팀장님이십니까? 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실패 원인과 책임에 대해 말씀.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어요. 다른 기자였습니다. 전화를 꺼버렸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3번째 잔. 4번째 잔.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 하늘.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새벽 2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주를 마셨어요. 힘드신가 보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외모. 온화한 인상이었죠. 네. 좀. 무슨 일이신데요? 일이 안 풀려서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힘들죠. 하지만 견디는 법을 배웠어요. 남자가 하늘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요. 저도 술로 견뎠어요. 매일 밥 마셨죠. 그래서요? 망했어요. 뭐가요? 제가 시작한 사업이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술 마시면서 일하면 안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취해 있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술은 도망치는 거예요. 현실에서요. 진짜 이기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소주병을 받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말고요. 잠깐만요. 네. 성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걸어가더니 골목 너머로 사라졌어요. 고급 세단이 조용히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소주병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마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레이더 보정 알고리즘 재설계, 스텝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정신이 맑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취해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개월, 90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3개월 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94번째. 또 실패했어요. 레이더 보정 알고리즘 오류.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박민수가 책상을 쳤어요. 탁. 또 실패야. 또. 진정해요. 진정. 94번째라고. 94번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산은 바닥났고, 팀원은 반밖에 안 남았고,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팀원은 정말 반만 남았어요. 15명 중 7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떠났죠. 한 번 더 해봐요. 소용없어요.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95번 해도 100번 해도 안 돼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회사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김 팀장님. 네. 회장님 댁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요?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을 말하는 거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래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직접 연락하셨다고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프로젝트 중단 통보? 알겠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 회장님이 직접? 정말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서울 중구 하나그룹 본사 63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로비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준혁 팀장님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0층 직행. 문이 열렸어요. 고급 대리석 바닥, 거대한 그림들, 조용한 복도.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비서가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집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 기억하세요? 그 얼굴. 3개월 전 편의점 앞 소주 마시던 밤. 취해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때. 네, 저예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그룹 회장 김승현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날 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솔직하게 대화했을까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서 진심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당신 눈을 봤어요.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언론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비웃든, 가족이 반대해도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물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얼마나요? 예산 바닥났고, 팀원 절반 떠났고, 94번 시뮬레이션 실패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포기는 못합니다. 왜죠? 해야 하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밀어줬습니다. 뭡니까? 투자 계약서예요. 투자요? 5천억 원. 제 개인 돈입니다. 뭐라고? 5천억? 네. 하나그룹 예산이 아니에요. 제 개인 자산이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30년 전.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예?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화약 사업 시작할 때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가족도 다 반대했죠. 하지만 했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눈에서 그때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창밖 한강을 봤어요. 김 팀장. 예. 한국이 왜 이 무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국방을 위해서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회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주권입니다. 주권요? 우리 하늘을 남의 무기로 지킨다는 건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결국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기술 주지 않는다고요?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비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돈을 봅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입니다. 회장님, 이 무기가 완성되면 한국은 달라집니다. 회장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한국에요. 회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반드시 성공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돈은 돌려받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해요. 끝까지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손을 잡았어요. 약속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을 모았어요. 5천억 원 지원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화그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진짜요? 네. 이제 예산 걱정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네. 94번 실패한 건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화이트보드에 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미국은 30년 걸렸어요. 왜일까요? 기술이 어려워서죠.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으로요. 이미 94번 했잖아요. 부족해요.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요? 300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에요. 300번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박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 3번씩 하면 거의 3개월이에요. 맞아요. 그동안 다른 건 안 해요. 오직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팀장님, 믿어주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박민수가 일어섰어요. 하죠. 300번이든 500번이든. 다른 팀원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요. 끝까지 가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95번째 시뮬레이션. 실패. 96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150번째. 실패. 밤낮 없이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샤워는 회사 샤워실에서. 밥은 배달 음식. 200번째. 여전히 실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팀원 하나가 지쳐서 말했어요. 계속해요. 얼마나 더요? 300번까지. 250번째.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이거 보세요. 박민수가 불렀습니다. 뭔데요? 레이더 신호가 끊기는 지점이 비슷해요. 어디요? 고도 7,882km 사이. 대기권 경계. 네. 대기 밀도가 급변하는 구간이에요. 뭔가 보였습니다. 계속해요. 270번째.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여기에요.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고도 80km에서 공기 저항이 갑자기 변해요. 레이더 파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보정 알고리즘을 바꿔야 해요. 실시간으로 대기 밀도를 측정해서 파장을 조절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시도해 볼게요. 밤새 코딩했습니다. 새벽 6시. 280번째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숨을 죽였어요. 고도 80km. 레이더 신호가 유지됩니다. 계속 85km, 90km, 요격 지점. 요격.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성공. 성공이에요.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한 번 더 해봐요. 281번째. 성공. 282번째. 성공. 290번째. 성공. 295번째. 성공. 299번째. 성공. 99% 성공률이에요.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털썩 자리에 앉았어요.
해냈습니다. 300번 시뮬레이션. 거의 다 성공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만 남았네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할까요? 내일. 내일요? 더 늦출 이유가 없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장에게 전화했어요. 국장님, 내일 시험 발사 신청합니다. 뭐라고? 갑자기? 준비됐습니다. 확신해요? 네. 이번엔 성공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99번의 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새벽. 안흥 종합시험장. 299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LSAM-2가 발사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박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성공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299번 했으니까요. 통제실에 들어갔습니다. 장현철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팀장. 예, 이번에도 실패하면 성공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장이 저를 오래 봤어요. 기자들 또 왔어요. 이번엔 더 많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취재진이 20명도 넘었어요. 실패하면 난리 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어요? 네, 반드시요. 오전 7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표적기 이륙 준비. 무인 표적기가 활주로에 섰어요. 이륙합니다. 표적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고도 30km, 50km, 70km, 100km. 이번엔 더 높았어요. 120km 도달. 표적 확정. 심장이 뛰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19 8점. 박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765점.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4321점. 발사. 화아. LSAM-2가 불기둥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발사 성공. 1단 분리. 2단 점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고도 50km, 80km. 여기였습니다. 6개월 전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 AESA 레이더 작동. 새로 개발한 능동 이상배열 레이더였어요. 대기 밀도 실시간 보정 중.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보정 완료. 표적 추적 중. 고도 100km, 120km. 표적과의 거리 20km.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15km, 10km, 5km. 요격 준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요격. 섬광. 화면이 밝아졌어요. 명중. 명중입니다.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고도 151km에서 요격 성공.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공이다. 해냈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껴안았어요. 성공했어요. 진짜로. 팀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299번. 299번의 밤. 드디어 해냈습니다. 통제실 바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김 팀장님, 소감 한 말씀. 기분이 어떠십니까? 6개월 전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299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299번? 네.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배울 때마다 강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어요. 이제 한국도 150km급 요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 사드와 비교하면 우리가 더 높이 요격합니다. 151km니까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사드는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LSAM-2 시험 발사 성공. 세계 세 번째 150km급 요격 기술 보유. 6개월 만에 서륙. 한국 미사일 방어 시대 열렸다. 전문가들 놀라운 성과 극찬. 방송사마다 특집을 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LSAM-2가 기적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은 교수가 나왔어요. 6개월 전 오만이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극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준혁 팀장과 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제 전화였습니다. 972.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팀장님이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모세 레비입니다. 라파엘사의 그 사람. 3개월 전 한국은 실패할 겁니다 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였죠. 네, 기억합니다. 축하합니다. 성공 소식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성공할 줄은.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네,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AESA 레이더 데이터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데이터요? 네, 대기 밀도 보정 알고리즘이요. 우리도 그 부분이 약합니다. 3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때 그 말들이요. 죄송합니다. 예? 안 보내드립니다. 왜요? 3개월 전에 우리도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때 뭐라고 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실패할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이제 안 보냅니다. 김 팀장님, 우리도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기술 협력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모세 씨.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뭔데요?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는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기분 좋죠? 네, 엄청요. 둘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화그룹 회장실. 회장님께 보고하러 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봤어요. 뉴스에서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네요. 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힘이에요. 299번 포기하지 않은 힘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달라질 겁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봐도 되죠. 네,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게 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 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예, 세계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다음은 더 큰 무대입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준비됐어요?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3년 후 서울 국방부 청사회의실. 같은 장소였습니다. 3년 전 존슨이 비웃으며 떠났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이 들어왔어요. 3년 전과 똑같은 정장.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김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엔 힘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SAM2 성공.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했다면서요? 네, 그뿐만 아니에요. 파일을 펼쳤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8개국입니다. 존슨의 얼굴이 굳었어요. 8개국. 계약 규모 350억 달러입니다. 그게 3년 전에 제시하셨던 120억 달러의 거의 3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이 뭡니까? 존슨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술 협력입니다. 기술 협력요? 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화면에 그림이 떴습니다. 미국의 사드 기술과 한국의 LSAM2 기술을 결합하면.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3년 전엔 뭐라고 하셨죠?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못 만든다. 어차피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존슨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요? 한국이 성공했으니까요. 존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협력하죠.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젠 대등한 파트너로요. 제가 계약서를 밀었어요. 기술도 5대 5점, 수익도 5대 5점, 의사 결정도 5대 5입니다. 존슨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 채웠습니다. 빈칸 없이요. 그가 저를 봤어요. 3년 전엔 우리가 약했죠. 이젠 아닙니다. 일어섰습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우리도 바쁩니다. 기다려 주세요. 존슨이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사인하겠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로서요. 악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대등했어요. 저녁, 한강이 보이는 카페. 박민수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끝. 이제 시작이죠. 그래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박 연구원. 네. 3년 전 기억나요? 당연하죠. 매일 생각나는 거요.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따라왔죠? 팀장님 눈빛이 진짜였으니까요. 맥주를 부딪혔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제가 더 고맙죠. 멀리서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만든 LSAM-2가 있었어요. 한국을 지키고 있었죠. 이제 저 하늘은 우리 거예요. 네. 남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요.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화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 김 팀장, 미국이랑 계약했다면서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잘했어요. 대등하게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299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끊고 하늘을 다시 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99번의 밤을 견뎠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299번의 밤을 견디며 하늘의 주인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299번의 밤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